한화투자증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입니다. 저는 세무로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분당 WM센터 이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표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즉 리아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현경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현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지난 12월 24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세제 패키지를 발표했고 최근 1월에는 재정경제부에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IA 계좌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RIA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발음 그대로 리아 계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서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서 1년간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되었는데요. 미국 주식만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국내 시장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위주로 거래하시는 고객님들도 직접 저희 지점에 내방을 하셔서 한국 시장 지수 상방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또한 몇몇 분들은 해외 주식 자금의 일부를 국내 주식으로 옮겨서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세무사님, 이런 분들이 특별히 이번 리아 계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이런 리아 계좌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하나씩 요건을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리아 계좌의 상품의 기본 구조를 보시면 일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리아 계좌에 입고를 시킨 후에 해외 주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아 계좌 내에서 1년간 국내 주식을 투자해야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아 계좌는 증권사별로 하나씩 개설이 가능하고요. 한도는 전 증권사 통틀어서 리아 계좌를 합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리아 계좌 내에서 매도 가능한 한도를 의미하고요. 입고의 경우는 입고 대상 주식에 해당하면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별로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통합 세제 혜택 한도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IRP 계좌와 굉장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리아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거기에 입고시켜서 해외 주식을 매도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아직 증권사에 리아 계좌가 출시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리아 계좌 개설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부 다 입고를 해도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아 계좌에 입고 가능한 해외 주식은 처음 이 세제 혜택을 발표했을 시점인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기존에 보유한 주식 수량과 입고 직전 보유한 수량 중 작은 것만큼 입고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25년 12월 23일에 A사의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50주를 매도하고 다시 100주를 추가 매수해서 150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입고 가능한 주식 수는 100주만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정부 발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이 해당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세무사님, 리아 계좌에 입고할 수 있는 해외 주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반 해외 주식 말고도 QQQ, VOO 같은 해외에 상장된 해외 상장 ETF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또 요즘에는 해외 주식을 소수점으로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소수점으로 가지고 계시는 해외 주식도 해당이 될까요? 네, 리아 계좌에는 해외에 상장된 ETF도 입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수점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각 증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향후에 증권사별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증권사에서 리아 계좌를 먼저 개설하시고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리아 계좌로 입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아 계좌에 있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도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아 계좌를 개설할 때 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도만큼 해외 주식을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한도에 맞춰서 입고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입고한 주식을 모두 다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가와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매도 가능한 수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 가격은 매도 주문 전일의 최종 시세 가격과 기준 환율로 환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리아 계좌 내에서 매도 가능한 수량을 보여주도록 아마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매도 단위는 한 주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소수점 단위까지 입고를 허용한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도 주문과 대금 결제 기간 사이에서 실제 결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세제 혜택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세무사님, 혹시 해외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나서 외화를 원화로 나중에 환전하는 케이스도 가능할까요? 아, 네. 리아 계좌는 대금 결제 시 자동 환전 계약이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도 후에 매매 대금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환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이 환전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애초에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매도 한도를 초과한 해외 주식은 더 이상 매도를 저희가 못 하잖아요. 다시 인출해서 리아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매매를 해야 될 텐데 혹시 리아 계좌에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서 배당일 발생하는 것 때문에 외화 배당금이나 해외 주식을 배당받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리아 계좌에서 환전이나 주식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계좌로 인출해서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해외 주식을 매도했다면 매도한 금액으로 1년 동안에는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운용을 해야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리아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자산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즉 ETF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에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는 분할 매수하거나 우리가 주가를 조금 더 지켜보다가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세무사님, 이러한 과정에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주식 거래 과정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1년간 리아 계좌를 운용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년을 산정할 때 그 기산일이 언제인지 당시 알 수가 없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날인지 해외 주식을 입고시킨 날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가 들어온 날을 리아 계좌의 납입일로 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을 나눠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각각의 납입일을 기준으로 1년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리아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매도 시 결제 대금이 들어오면 자동 환전이 된다고 했으니까 곧 결제일이 납입일이 되는 셈이군요. 예, 맞습니다. 세무사님, 그렇다면 해외 주식에서 국내 주식으로 옮긴 리아 계좌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너무 좋잖아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우리가 원금을 초과해서 수익이 난 부분도 1년간 인출이 제한이 될까요?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빼서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싶을 마음이 클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아닙니다. 투자를 잘 하셔서 이제 잔고가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에 영향 없이 수시로 출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무사님께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이 설명을 늘 똑같이 고객님께 드리곤 하면은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얼마나 깎이는데? 아무래도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리아 계좌를 활용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공제 금액을 상정하게 되는지 궁금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매도 한도 5천만 원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깎아주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줄어들게 하는 걸까요? 네, 먼저 리아 계좌의 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려면 내가 받는 공제 금액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해보시면 됩니다. 공제 금액은
리아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금액과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 매수한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점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반영해서 공제 금액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5천만 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리아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을 매도했을 때 발생한 양도 소득이 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럼 리아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을 해야 절세 효과가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종목의 여러 개고 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양도 차익이 큰 종목부터 리아 계좌로 넣으시는 게 절세 효과가 큽니다. 네, 세무사님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에 장기간 투자해서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부터 리아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세무사님,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을 차감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해외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나 해외 주식형 펀드를 투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 계좌나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를 많이 매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제 혜택 계좌에서 매매하는 내역도 반영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은 저도 많이 받았던 질문 내용인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해외 주식형 펀드도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 산정 시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연금 계좌나 ISA를 일반 계좌의 범주에 포함해서 판단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가 되는군요. 마지막입니다. 시점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1분기에 100%, 2분기에 80%, 하반기에 50%를 공제한다고 하는데 세무사님, 순매수한 것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예, 맞습니다. 양도소득은 물론 매도 매수 금액 모두 시점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해외 주식을 리아 계좌에 5천만 원 입고해서 1분기에 3천만 원을 매도하고 2분기에 1천만 원, 하반기에 1천만 원을 매도한 경우입니다. 이때 양도소득 금액이 각각 1분기에 2천만 원, 2분기에 600만 원, 하반기에 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의 순매수는 2분기에 2천만 원, 매도는 하반기에 1천만 원입니다. 이때 리아 계좌 공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 계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해 보면 1분기에 2천만 원, 2분기에 600만 원, 하반기에 600만 원으로 총 3,2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시점별 가중치를 반영해서 하면은 1분기에 2천만 원의 100%, 2분기에 600만 원의 80%, 하반기에는 600만 원의 50%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종 금액은 2,780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중치를 반영한 리아 계좌에서 매도한 금액은 1분기에 매도한 3천만 원의 100%, 2분기에 매도한 1천만 원의 80%, 하반기에 매도한 1천만 원의 50%를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최종 금액은 4,30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아 계좌 외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의 가중치를 반영해서 계산을 한다면 2분기에 2천만 원을 매수해서 80%를 적용하고 하반기에 1천만 원을 매도한 것을 50% 적용해서 계산한다면 1,100만 원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금액을 산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본다면 최종적으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2,069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리아 계좌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모든 부분에 기간별 가중치가 반영되는 거군요.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비로소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지난 시간에는 해외 주식 절세 방법으로 250만 원 기본 공제와 손익상계 이렇게 두 가지의 방패가 있다고 오재규 세무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방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리아 계좌 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는 손익통상과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산정을 하고 실제로 공제를 적용할 때의 순서는 양도소득과 손익통산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까지 차감한 후에 마지막으로 리아 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손익통상과 기본공제를 먼저 활용을 하고요. 마지막 요건을 잘 충족해서 리아 계좌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올 한 해는 해외 주식에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곧 출시될 리아 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를 제가 쭉 들어보면서 느낀 점은 해외 주식을 주력으로 하시던 분들이 요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내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이번 개장은 정말 좋은 혜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떤 주식을 리아 계좌로 옮겨서 어느 시점에 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을 많이 받아 보시려면 리아 계좌에 해외 주식을 입고할 때는 양도 차익이 큰 종목을 넣는 게 좋고요. 빨리 팔면 팔수록 혜택이 크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입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요. 계좌가 출시되면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계좌가 출시되면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리아 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 저희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